여보 켰어. 켰다고. 켰다고. 라이브. 밤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 네, 축구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라이브 한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켜봤습니다. 보통 새벽 시간에 라이브 방송 키면 이런저런 얘기 막 나누면서 약간 라디오를 하는 느낌이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느낌 좀 느껴보려고. 네. 네, 제가 앉아있는 의자 감스트가 준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방송 때 앉았던 의자, 그러니까 중고 상품이죠. 그거를 줄 줄 알았는데, 새 거를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머리, 이거는 지금 호일 펌 한지 엄청 오래된 호일 펌이라 사실 파만 다 풀어진 상태. 근데 제 머리 그 곱슬이라 아마 호일 펌 남아있는 거 반, 제 머리 반. 아마 이 정도의 길이 정도는 호일 펌이지 않을까. 나머지는 제 머리고. 음악 얘기, 음악 관련된 거는 말고, 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축구 유튜브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추천 많이 해주고 막 이스타 TV 같은 거 얘기했는데 뭐 제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불러주셔야 나가죠. 네. 저녁 와이프랑 동묘에서 닭칼국수 먹었고 집에 와서 이제 마지막 끼니로 밥 조금이랑 닭가슴살. 네, 철권 위닝 요새도 하죠. 네. 그 축구 라이브로 보면서 그 인스타 라이브로 같이 중계하자고, 같이 보자고. 그거는 별로. 그냥 축구는 마음 편하게 보고 싶습니다. 저 커피 마시고 있어요. 디카페인. 네, 아직도 운동하고 있고요. 네, 운동은 완전 이제 일상 일부가 됐습니다. 운동 안 하면 오히려 더 막 피곤한 느낌? 인생의 마지막 순간 라면을 한 젓가락 할 수 있다면 어디 라면을 드실 건가? 전혀 모르겠어요. 한 군데만 정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풀렸을 때 일본 가서 라멘 투어하면서 대면바 시대 찍는 상상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너무 하고 싶죠. 프로필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저는 안 봤는데 와이프가 보는 거를 조금 어깨너머로 조금씩 봤어요. 유지어터? 네,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프로필 찍었을 때, 그러니까 7월 17일, 그럼 벌써 지금 2달도 넘었죠. 7월 17일 날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몸무게가 52.9였거든요. 그때 완전 수분까지 다 뺀 몸무게. 그 이후에 한 지금 2달 이상을 한 10kg 정도? 오늘 쟀을 때 62.7인가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한 10kg 정도 찌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냉에 빠진 이유는 뭐 음식에 빠지는 거는 이유는 맛있어서죠. 예. 그리고 밤에 생각나고 그때 먹을 때도 맛있었는데 밤에 생각나면 그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음식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는 그런 밤에 생각나.
막 다음날도 먹고 싶다 막 이렇게. 그 옛 프사랑 지금 프사 둘 다 같은 사람이 그린 건가요? 아닙니다. 내 차는 잘 고쳤어요. 펑크가 나가지고. 라면과 라멘은 많이 다른가요? 네, 저는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축구 어떤 우승팀 예상이나 오늘 경기 이런 예상 같은 거 저는 진짜 그런 거 잘 못 맞추는 타입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라방도 유니클로 카오스였는데 애용하시나 보군요. 애용이 아니고 이게 잠옷이에요. 오늘 저녁을 강남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합정에서 먹었던 만큼의 감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면도 너무 종류가 방대하고 다양하고 그 자기가 어떤 뭐를 좋아하느냐를 빨리 찾는 게 본인을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커피님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음악도 그렇고 뭐든지 뭐를 하면서 좀 늘어가는 게 좀 느껴질 때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운동하고 한 1년 정도는 크게 이게 좀 재밌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어요. 주변에서 하는 말이 모두가 이제 운동을 뭐 한 1, 2년 해서는 이게 큰 성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하니까 재미가 붙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미가 붙는 건 눈에 이제 보이니까. 제 최애 타투? 타투 딱 3개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한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팔목에다가 한 건데 플스 버튼. 운동은 보통 몇 시쯤 하시나요? 예전에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단계 격상해가지고 헬스장들이 24시간을 이제 안 하잖아요. 24시간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항상 새벽에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뭐 한 4, 5시에 할 때도 있고 요새 한 몇 주간은 그래도 한 1시쯤에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부탄추는 리뷰하는 죄송합니다. 부탄추는 리뷰 안 하실 건가? 어딘 리뷰 안 하실 건가요? 너무 이제 DM으로 요청을 엄청 많이 받아요. 막 어디 해주세요, 어디 해주세요. 그거를 다 들으면서 할 수 없죠, 방송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집의 선정 기준은 무조건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메뉴들이 라멘이랑 평냉이잖아요. 제 마음 같은, 제 어떤 생각으로만 진행하자면 무조건 그 2개만 하겠죠. 저는 당연히 만족스럽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과연 재밌을까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제가 원하는 거 한 60-7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작진에서 이런저런 메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 거 섞어서 하는 거고 당연히 계획은 이 대면밭이 내가 장기화돼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라멘집, 평냉 가게, 제가 좋아하는 곳들 다 이렇게 리뷰하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혹시 부탄추는 리뷰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전혀 알 수 없죠. 랩 해본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위주로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뭘 위주로? 그냥 뭐 죽어라 해야죠. 랩한 지 3개월 됐는데 어떻게 잘해요, 랩을. 당연히 못하는 게 지금 당연하거든요. 꾸준히 하세요. 나는 내 생각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 돼. 막 한계에 부딪히고 이론을
내가 그걸 느끼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막 너무 재밌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면 종류는 다 좋아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처음 기획할 때부터 저는 이제 제작진한테 제가 공언을 했어요. 제가 라멘이랑 평냉을 좋아하고 다른 거는 많이 안 먹어봤으니 만약에 이제 다른 메뉴 같은 거는 이렇게 저희가 먹으러 갈 때는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좀 해주셔야 될 거다. 그렇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이 아니라 성장을 최종 목표로 잡으면 사는 게 더 재밌다. 뭐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이 과정이 진짜 자기한테 더 즐거운 사람이 있고 그거를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그게 더 즐거운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어떤 경우에 더 행복한지 그거를 알고 그거 아는 자기가 뭘 했을 때 더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저는 진짜 인생을 더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과정보다 목표 이뤘을 때 즐거움이 훨씬 큰 사람이거든요. 저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과정은 저한테는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걸 이뤄냈을 때가 저는 즐거운 사람. 라방 키기 전에는 와이프랑 오늘 이제 동묘 가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집에 와서 잠깐 쉬다가 샤워하고 마지막 끼니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먹고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마블 코믹스? 저거 기억이 안 나네요. 특히 벌스데이 때 뵈니 부쩍 체력이 좋아지신 게 보이셨어요. 아니에요. 저 이거 진짜 장담하건대 관객들 예전처럼 더 뛸 수 있고 예전처럼 공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객들 보는데 다 앉아있고 물론 이제 막 손도 조금씩 들어줬고 막 함성도 질러줬고 해가지고 그런 반응이 이제 엄청 차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래 공연장에서만큼의 그 에너지 관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산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관리가 좀 더 잘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저도 궁금해요. 과연 우리가 예전처럼 공연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제가 원래대로 그렇게 공연을 할 때 제가 좋아졌을지. 저는 좋아졌을 것 같거든요. 막 러닝이나 이런 거 해봐도 확실히 예전보다 체력이 좋아진 게 느껴지는. 그래가지고 내년쯤에 아마 뭐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이제 희망해 본다면 내년쯤에는 다시 공연 같은 거 보는 게 이제 관람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벌스데이 같은 거 예년처럼 또 할 수 있다.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이제 그러려면 제가 그때까지 계속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야 되겠죠. 플스5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와, 질문 엄청 밀렸네. 코로나 끝나고 분신 vs 코로나 끝나고 라멘 투어. 라멘 투어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일본을 가지 못한다 뿐이지 한국에 있는 라멘들은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신이죠. 래퍼들은 공연 없으면 수입원이 거의 없지 않나요? 뭐 그렇지도 않은데요. 저 이번 달에 많이 벌었습니다. 라데시마 정산이 돼가지고. 스토리 언급하시면 바로 보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어딨어요. 그냥 떠있으니까 보는 거지. 뭐 그리고 막 간혹 제가 이제 DM 같은 거 확인하고 하면은 DM
확인해 주셨다. 너무 의외예요. 아, 남들은 안 보나요? 저는 웬만하면 다 봅니다. 물론 다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안 볼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네, 비비고가 그 스폰서된 거 봤어요. 저는 진짜 안 어울리는데 또 외국에서는 반응 좋다 그러더라고요. 유니버스는 애초에 이정님을 보컬로 만드신 곡일까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분신 공연 보는 게 인생 목표인데 표 잘 구하는 법? 이거는 저도 알 수 없죠. 제가 티켓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한 번 티켓팅 해봤을 때가 분신 9인가 8 때 회사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모여서 저도 한번 참여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팁 뭐 없습니다. 저도 못하는데 뭘. 네, 올해는 분신 힘들죠. 그리고 분신은 이제 공연장이 커졌잖아요. 연말이 아니고 연초에 아마 이제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 뭐 라이브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볼카노프스키랑 오르테가 경기 당연히 봤죠. 저는 NBA랑 축구만큼 좋아하는 게 UFC 경기예요. 거의 안 빠지고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나 이런 경기 소감 같은 걸 항상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요. 네, 메밀 소바는 사실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많이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네, 레이 서머는 음원 안 냅니다. 저희 샘플 클리어 해야 되는데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레이 서머를 저희랑 팔로 형이랑 만들 때 당시에 이건 그냥 약간 번개성 간지로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 쿨하게 내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거라 딱히 음원으로 낼 생각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분신 가망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기를 이제 희망해 봐야죠. 형님, 지금 시간에 커피 드시면 잠은 어떻게 주무십니까? 저는 커피 마신다고 잠이 안 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런 리믹스 직원 영상에 마음에 들었던 분들 몇 명 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소확행은 저는 뭐 원래도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했지만 최근에 그게 좀 더 즐거운 것 같고, 소확행 몇 개가 있습니다. 와이프랑 동네에 있는 커피 맛집들 찾아다니는 거. 서울 근교나 아니면 동네 커피숍 좋은, 분위기 좋은, 맛 좋은 커피숍 찾아다니는 게 소확행 중 하나고, 또 하나 먹는 거. 라멘집들 정말 맛있는 집들 많이 생겨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 즐겁죠. 어. 21년도에 알아서 죄송합니다. 킬링벌스부터 시작했어요. 예, 이게 뭐 죄송할 일인가요?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이제부터 잘 알아가면 되지. 고3인데 곧 수능이니까 자꾸 다른 곳에 신경이 가고 목표 온전하게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곧 수능인데 목표에 온전하게 집중하기 힘들다는 게, 목표가 지금 수능 성적 잘 나오는 게 목표인 거죠? 다른 곳에 신경이 간다는 건, 저는 목표가 있으면 다른 곳에 신경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가 계획한 게 있고 목표로 딱 삼은 게 있으면 그거는 되게 좀 수행 능력 좋은 편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언해 드릴 말이 없네. 결혼 프로포즈는 분신 마지막 아니지, 마지막 분신 아니었고,
악스홀에서 했던 첫 번째 분신이었나? 분신 7? 8인가 7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지인들이랑 스태프들, 관계자들 다 모여있는 그 대기실에서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했습니다. 대연파 시대 대구 촬영 계획, 이거 지방 촬영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뭐 제작진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좀 단계가 좀 떨어지면 좀 돌 생각입니다. 정규 앨범 준비 중에 있는데 씬에서 활동하시는 래퍼분들의 눈에 띄게 쉽게 하려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뭐 요새는 보니까 뭐 예전부터 조금 자극적인 뭐 그런 뭐 디스를 한다든지 뭐 누구를 거물을 디스한다든지 뭐 그런, 예.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죠. 근데 가장 건강한 방법은 역시 뭐 잘하면 눈에 띕니다. 어떻게든 띄어요. 잘하면. 예. 어떤 수단? 랩을 잘하면 되죠. 이정님과 곡 작업 성사됐을 때 기분, 뭐 그건 뭐 말로 감히 뭐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최근에 빠진 거? 뭐 최근에 갑자기 빠진 건 없습니다. 매번 똑같은 걸 합니다. 좋은 음악 찾아 듣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맨지 다녀오신 분들이 갑자기 댓글을 또. 저도 그 저번 주 토요일 날 맨지 금요일인가? 금요일 날. 와, 지금 오늘이 맨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짜 웨이팅. 랩해서 먹고 살만한가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봐요. 대답해주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직업이든지 그걸 잘하면 먹고 살만합니다. 당연히. 네. 내가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내가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못한다, 찾아주는 팀이 없다, 연봉 협상을 못한다, 계약을 못한다, 먹고 살만하지 않겠죠. 은퇴해야죠.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고 래퍼라는 게 제 직업이다, 이꼬르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거죠. 당연히. 예. 물론 뭐 제가 이제 음원 수익이나 공연 수익을 제하고 뭐 레슨이나 뭐 이제 대학교 강의 이런 걸로도 뭐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다면 뭐 그걸로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그거 안 해도 돼요. 예. 랩해서 먹고 살만해요. 근데 보통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나도 래퍼 되고 싶은데 이거 해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거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DNA라는 노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걸로 먹고 사는 모든 선구자들은 단순히 이게 너무 즐거웠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먹고 살지를 연구할 게 아니고 너의 우주 전부를 쏟아 부어라 라는 가사 썼잖아요. 예, 거기에 정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희 음악 관련된 질문은 가급적이면 안 받는 걸로. 보드 요즘도 자주 타러 다니시나요? 가을이라 날씨 선선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생각 했었거든요. 이제 보드 타러 다녀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 그 후디에 반바지 입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딱 그렇게 입고 보드 탈 때 진짜 너무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조금만 더 선선해지면 그 복장으로 자주 타러 다녀야죠. 저 3대 측정 안 했습니다. 무게는 잘 못 쳐요.
동묘의 스트릿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사진을 찍을수록 작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겁먹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실은 백수인데요. 근데 아티스트는 기본적으로 좀 자기애도 강해야 되고 자아도취도 어느 정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이 새끼 좀 겁먹들었네. 그게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형님, 외국인이 한국어로 랩하려고 하고 장비도 구하지 못한다면 고등 래퍼 같은 프로들이 연락은 드릴까요? 외국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점이 아닐까요? 외국인 한국어로 랩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제가 P2P로도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로 이렇게 랩한 거 막 영상 이제 팔로 형이 픽했었나 그 막 소개하기도 하고 뭐 그랬으나 그게 잠깐 흥미로울 수는 있는데 이 외국 사람이 한국어로 랩하네? 결국에는 그걸 잘 해야죠. 네, 당연히.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누군가 외국인 막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 이렇게 비정상 회담 이런 거 처음 봤을 때 와, 이 사람들 외국인이 한국말 되게 잘하네. 근데 그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걸 한다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 사람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외적이든 내적 매력에 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타일러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와, 진짜 유식하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계속 이 사람 한국말 진짜 잘하네. 계속 그러진 않잖아요. 그건 결국 익숙해지는 거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잘해야죠. 자기 본업을 잘해야죠. 단순히 그냥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랩한다고 그게 그 사람을 유명하고 막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유니버스 듣다가 왜인지 나팅게 필름님 생각나서 오랜만에 다시 들었는데 울컥했네요. 저도 그래가지고 왠지 유니버스는 발매되기 전에 오늘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부모님 좀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음악 질문 잘 안 받는다 하시고 다 답변해 주시는 그치. 유니버스 소울피쉬님 버전 진행 상황? 제가 인스타에다가 그 부분만 올리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 아직 진행이 이렇게 되어있진 않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올리면 되는 건데 아직은 원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그거에 좀 많이 들어주시고 익숙하라고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이 시간에도 나가서 평냉 먹으러 갈 텐데. 저는 사실 24시간 하는 평냉집 물론 몇 개 있잖아요. 저는 근데 딱히 와닿는 곳 없었어요, 옛날에도. 영화 보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했고 저는 완전 늦은 새벽에 마지막 시간대 영화 보는 거 막 1시나 2시쯤에 영화 막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새벽에 그거 보는 거를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영화관 갈 때부터 시작해서 영화 기다리면서 영화관 들어갔을 때 나오고 집에 갈 때 그런 모든 분위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 인생에 정말 커다란 즐거움이었는데. 하고 싶은 일과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괴리감과 허망을 느끼는데 허클베리 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겠죠. 그거가 괴리감과 허망감이 자기를 너무 눌러서 이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면
저 같으면 해볼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근데 뭐든지 생존이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그 다른 일을 해야죠. 생존이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예. 저는 다행히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생존까지 가능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이게 계속 하다가 이걸로 제 생존이 안 된다? 그때까지도 제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 해야죠. 저는 인생 영화 위플래시,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서 뭐 복수는 나의 것 정도 떠오르는데, 네, 지금은 돈코츠, 저도 요새 좀 돈코츠 갑자기 좀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유니버스 잘 들어주신 분들 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MBTI는 검사해보지 않아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의 아름다워 유니버스 노래 가사처럼 아까 말씀하신 자아도취가 좀 필요한 부분일까요? 네! 그게 예술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좀 좋아해야죠. 네. 그러면 뭐 자기를 좋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저는 좀, 예, 자기애가 좀 강했던 사람이라, 예, 그거를 노력해서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음악 시작할 때 노트북이랑 마이크 하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다른 장비들이 꼭 필요하나요? 저는 한 번도 돈 주고 장비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음악을 하고 있네요. 인생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좀 부끄럽고, 제가 추천 지금 드리는 책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책이라서 사실 뭐 이렇게 추천하는 게 썩 이렇게 뭐, 네, 자신있게 추천하기가 좀 뭐하지만,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박민규 작가의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이 제 인생을 정말 많이 건드렸거든요. 저의 지금 어떤 인생의 어떤, 예, 삶의 사는 템포? 이런 걸 싹 바꿔버린 책. 저 요새 자주 먹는 치케맨, 확실히 친치쿠린 치케맨 자주 먹었던 것 같고, 내일은 멘타카무쇼 갈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면서 사는 게 좀 지쳐서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곤 합니다. 그게 무슨 어떤 직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인간이 뭘 하든 간에 다 한 번씩 겪는 그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저 역시 당연히 음악하면서 항상 행복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순간이 행복한 사람, 무슨 일을 하면서. 그런 구간을 근데 지나면, 네, 무조건 좋은 순간도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확신, 진짜. 그게 이제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느 만큼의 또 즐거움을 다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냐? 그런 거는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 그거를, 네, 무조건 올 거다라는 게 너무 막연해갖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예,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예, 좀 그건 너무 많이 체험했었던 거. 효율하면 제일 좋아하시면, 효유는
블랙쇼유를 만약에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새끈라 너무 추천이고, 영업을 너무 랜덤으로 하시지만 마시타야가 사실 블랙쇼유는 홍대 뭐 마포구 쪽에서는 완전 이제 터줏대감. 매니아준도 블랙쇼유 너무 잘하. 네. 운동에 있어서 동기부여?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그 운동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성장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잖아요. 요새 좀 정체기인 것 같아. 뭐 예전에 진짜 어떤 때는 막 하는 족족 이게 몸이 막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느낌이 나고 막 이렇게 펌핑감 빡빡 느껴지고 막 그런 순간이 있다면 요새는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동기부여를 받아서 한다기보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저한테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투자했으면 제가 그 기간을 투자해서 제가 본 게 있잖아요. 저의 몸을.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금 내가 좀 재미없고 좀 와닿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지금 이걸 투자하고 있으면 좋아져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카츠 좋아하고 물론 이제 면 요리를 즐겨 먹지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돈까스예요. 저기 뭐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일본 많이 얘기했죠. 일본 타카라노바바 역에 있는 돈타라는 가게, 제 인생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다름이 아니고 남들 눈치를 너무 보면서 살아요. 괜시리 절 다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진심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일부러 절 좋게 만들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누구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막 그런 무리들과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자기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 사람들과 좀 함께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뭐 친구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억지로라도 하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 게 우선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내가 막 이렇게 뭔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인간은 막 이렇게 진실해야 되고 무조건 100% 자기를 이렇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자기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물론 개선하고 싶은 게 있고 인간이 당연한 그런 게 욕구니까 그런 걸 조금 막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도 안 바뀌는 부분, 안 바뀌는 천성의 어떤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일부러 절 좋게 만들려고도 하고, 진짜 별로라고 생각 든다면 안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 너무 눈치 보는 것.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다른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점은 이제 그런 게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은 게 내가 너무 싫다. 근데 너무 싫어하지 말고 살면서 그게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도움을 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전부터 내가 되게 좀 싫어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 스스로를 너무 승부욕이 강하고 무조건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너무 세고, 그거를 남들 앞에서는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막
나는 뭐 승패 연연하지 않아. 근데 저는 진짜 그거 연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게 괴리감이 있어서 좀 괴로웠어요. 아, 나 이런 성격 버리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걸 왜 내가 굳이 바꿔야 되나?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좀 그거를 건강하게 좀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걸 되게 잘 이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 그거를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어. 그게 결코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는 건 너무 그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지 않나요? 어느 정도의 어떤 이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확 질문 좀 해.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점 앨범 만들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앨범 만들면서 치유를 했습니다. 어떤 분도 아까 제가 했던 얘기에 좀 리플을 남겨줬어요. 눈치 너무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남 눈치 보는 것도 본인한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단점을 개선하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이지만 먼저 자신을 인정해야 스스로 괴리에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괴리에 빠져봤는데 리얼 본인만 힘듭니다. 네, 자기를 인정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그리고 내가 너무 막 나는 장점만 너무 많고 싶어. 완벽주의라는 거, 어떤 일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거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그럴수록 자기가 가진 단점들 같은 경우 너무 이렇게 부각돼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냥 뭐 인생 별거 없고 인간 별거 없다. 항상 이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장도연 님이 했던 얘기, 어차피 다 족밥이다. 그 말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너 어차피 다 족밥이다. 모든 성격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눈치를 많이 보면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일 수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인스테 이번 주 토요일에 인스테 이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토요일에 꼭 붙어야만 하는 면접이 있는데 요새 사람과 대화를 잘 안 해서 언어를 구사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이 저하된 것 같아 걱정이. 준비는 열심히 하겠지만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본인의 생각을 더듬지 않고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면 부러워요. 비결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한데 형님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좀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당연히 제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죠. 네, 뭔가 입으로 뭔가를 하는, 말로 뭔가 하는 거는 확실히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음악 얘기 안 하려는데 누구로의 좋은 우리나라를 내셨을 때 느꼈던 감정과 이 곡 가사를 쓴 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또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새벽 시간이니까 다시 답변을 해드리자면 네이버 뉴스였나 보는데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떤 가장의 죽음 뭐 이런 기사의 헤드라인을 본 기억이 납니다. 기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 기억은 없는데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 그런 모든 장면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음악 낸 것들 중에서 스토리텔링
했던 것들 많잖아요. 뭐 픽션 되게 많죠. 에베레스트도 어떻게 보면 픽션이죠. 산을 실제로 제가 올라간 적 없으니. 에베레스트 뭐 그 앨범에 있는 거의 모든 노래들, 에스프레소, 숨, 누구를 왜 종은 울리나,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피노다인 굿나잇 이런 노래들, 그리고 뭐 피노다인 벽이라는 노래, 뭐 모두가 이제 픽션인데 그냥 어떤 주제를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기보다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를 떠올렸을 때, 아니면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 때 그 첫 장면, 영화로 치면 첫 번째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빡 떠오르는 편이에요. 누구의 종은 울리나를 처음 쓸 때 그 기사를 봤다 그랬잖아요. 기사 헤드라인을. 그걸 딱 보니까 뭔가 어떤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있는 그 교실의 풍경이 상상이 됐고, 에베레스트를 처음 이렇게 쓸 때는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딱 그 평지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파이팅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그림이 상상이 됐고, 굿나잇을 쓸 때는 그 짝사랑한 사람들이랑 막 같이 술자리에서 술 먹고 막 이렇게 병 돌려가지고 술자리 게임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됐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걸 생각하려고 막 몰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죠 뭐. 그게 저의 어떤 음악을 지금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랩을 잘해야 되겠죠. 랩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저를 허클베리 피라는 래퍼를 다른 래퍼들이랑 좀 차별화시키는 거는 저는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주얼라이징 잘 되게 하는 그거를 위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먼저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비주얼라이징 된 것들을 가사로 잘 옮기는 그 재능이 저한테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지금까지는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점이라는 명반을 내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정규 앨범에 대한 부담감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앨범을 못 내고 있는 그 이유가 제일 큰데요. 가끔씩은 그게 되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특히 올해 초에 그게 엄청난 부담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너무 거기에 부담 갖지 말고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은 당장 나의 올해 내 주어진 재미와 재능을 다 놓치게 생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랩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재미를 잃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고, 계속 피처링은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은 피처링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앨범은 또 잘 만들어서 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그 기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이 부담감 역시 조금 그냥 제 음악하는 어떤 음악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죠. 앨범을 아예 낼 생각 없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질라탄이나 호날두처럼 에고가 센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너무 멋있죠. 그게 전부입니다. 프리스타일 랩이랑 허피님에게 무엇인가요? 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제일 오래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해석은 본인들한테 맡기겠습니다. P2P 지원자분들, 왈로님 등등 후배 도와주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대단하다고 너무 생각지 말아주세요. 그냥 어떤 거는 물론 이제 그 음악들이 좋아해서 참여했지만 제가 실제로 공약을 건 것들이니까 이행을 하는 거죠. 제가 왈로 거 참여한다고 공언을 했었고, 팀NY는 내가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었나?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튼 음악 좋아서 참여했고. 팀앤아이 좀 있으면 또 앨범 나오거든요. 거기 또 했어요, 한 곡. 그리고 제가 저번 시즌 P2P 때 전현재님 음악에다가 내가 피처링 한 곡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그것도 역시 녹음은 다 해서 보내놨습니다. 그 가사 되게 마음에 드는데 10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수우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컴피티션 프로그램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이제 그런 허클베리피의 쇼미더머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막 그거 안 나간다고 막 선언을 해버리니까 허클베리피는 아예 그냥 반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를 다 싫어한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또 하는 오해가, 야, 혁피는 쇼미는 그렇게 까면서 무슨 족가타나 뭐 스월비랑 나온 그런 거에서는 막 이렇게 그 막 힙합의 민족을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이유 막 그 앞뒤가 안 맞지 않니?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진짜 안 좋아할 뿐이지, 방송에 저를 드러내고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쇼미를 분명히 이제는 이제 뭐 제가 그 최근에 P2P 그 팀이랑 했던 쇼미 이제 지원자 리뷰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싫어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물론 멋있는 무대 같은 것도 그렇고 좋은 노래도 되게 많이 나왔고 즐겨 듣는 노래도 많고, 그런데 제가 나가고 싶지 않고 한 것은 너무 이 사회가 되게 그 컴피티션 문화나 그런 경쟁 구도 너무 부추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벌써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댓글을 안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벌써 어떤 노래에 한 3명만 참여해도 누가 제일 잘했니 못했니 벌써 그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런 등수 매기는 거 너무 좋아하는 어떤 작금의 세태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게 그 문화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뭐든지 뭔가 하나에만 이렇게 편중되면 그게 되게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래갖고 수우파 나온 댄서들 너무 멋있죠. 저 그 나오기 전부터 좋아하던 댄서들 너무 많아요.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배틀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 성격상 잘 좀 못 보는. 그러니까 벌써 이런 댓글이 경쟁 구도여도 네가 짱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벌써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짱 먹고 못 먹으면 벌써 이렇게 퇴물 래퍼, 그러니까 완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거에 너무 함몰된 이 시대가 너무, 저는 뭐 다른 래퍼들이랑 그렇게 순위 경쟁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팔로잉이네. 위닝 지면 못 참는 승부수.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인스타 라이브 초반에 그랬잖아요. 제가 제 성격을 안다고. 지면은 못 참고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업에서 그거를 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왠지 못 견딜 것 같은 음악 하면서 막 그런 것까지 하는. 그냥 저는 저의 과거랑 좀 경쟁을 계속 하고 싶은, 그래서 분신을 이렇게, 그게 커오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팔로형, 헉피님에게 팔로형 뭐냐고? 저 뭐 친구죠. 근데 음악인들한테 지금까지 저도 막 10년 넘게 이제 데뷔
시작해서 10년 넘게 음악을 했는데 이제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단순히 뭐 동갑 이꼬르 친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친구 여러분들 뭔지 아실 텐데 팔로 형은 친구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저한테는 친구는 뭐냐면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쟁을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친구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친구가 아니라면 좀 그 사람이 나랑 안 맞고 싫잖아요. 안 보면 돼요. 저는 안 보는 성격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싫어한다기보다 아 그래 뭐 그렇게 사세요. 빠잉. 대신 나랑 사적으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또 속으로 생각하고 잘 안 봐요. 근데 술을 같이 마실 수 있고 뭔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오고 갈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뭐 빠잉이면 그 사람 빠잉. 근데 나는 이 사람이랑 친구인데 계속 볼 건데 그럼 나도 내 생각을 막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 막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다 뭐 나중에는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팔로 형 되게 친구죠. 그렇습니다. 본업 관련 이외에 스트레스 푸는 취미생활 너무 많죠. 게임이 있고 멍멍이 산책시키는 거 너무 좋은 취미생활. 먹는 거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 이렇게 밤 시간에 하는 거가 제가 뭐 이렇게 누구 뭐 어떤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제가 나 역시 이런 부분 좀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좀 리마인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저한테 좀 즐거움인 것 같고 그래갖고 제가 계속 이거 인스타 라이브 새벽 시간에 할 때 생각하는 게 확실히 내가 말하는 게 재밌고 누군가의 어떤 얘기를 100% 공감은 못할지언정 막 이렇게 같이 막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팟캐스트나 라디오 같은 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네. 물론 대면발시도 너무 이제 제가 애정을 갖고 임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런 외관이나 이런 거 신경 쓰고 막 비춰질 필요 없이 그냥 얘기로만 뭔가 진행할 수 있는 뭔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여전히 3시간 랩하면 3시간 행복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게 언젠가는 제가 앨범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싶은 그리고 저를 엄청 몇 년간 힘들게 했던 예전에는 진짜 3시간 랩하면 3시간 행복했고 4시간 랩하면 4시간 행복해서 매시간 행복하려고 매시간 랩해 라는 가사를 History's Made at Night에서 썼고 페이지 64에서는 제가 막 랩을 하다 지칠 때는 랩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했던 진짜 랩이 좋았던 소년인데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면 저 승부욕이 너무 센 사람이고 남과의 승부도 그렇지만 저 혼자와의 승부도 좀 이렇게 좀 너무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예전이 제 에너지가 100이었고 열정이 100이었다면 거기서 90으로 떨어진 제 자신이 용납이 막 안 되는 거 빵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 나는 영원히 소년이고 싶고 영원히 랩 좋아하는 음악 듣는 그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게 아닌 순간이 찾아오면서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 그냥 인정하는 그냥 이게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됐구나.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그거를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작업물로 낼 수 있었고, 수수방관이라는 노래, 웨이브라는 그 두 개 싱글, 점이라는 앨범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고 그렇게 되더라고. 다시 답변으로 돌아가자면, 지금은 3시간 랩하면 3시간 행복하고, 물론 이제는 3시간 랩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프리스타일 자체를 3시간, 예전에 막 술재이 형이랑 막 만나가지고, 그때 음악 뭘로 틀었냐, 막 위앰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음악 틀 때 컴퓨터에다가 MR 진짜 막 400개 막 몇백 개 이렇게 북 해놓고, 받아들이고 어떤 속도로 받아들이냐가 진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받아들이면서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어떤 순간들이 있을 거냐. 항상 좋지만 않고 영원한 거 없으니까. 근데 그런 순간들이 올 때 내 느끼는 감정에 너무 함몰 되지 않고, 그거 그냥 슬퍼할 거면 슬퍼하고, 여기서도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하나,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네. 내가 걱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후회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그냥 후회를 해버리고, 걱정을 해버리고, 난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일까? 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좀 연장의 얘기긴 한데, 슬럼프를 느낄 때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음악 하면서 항상 모든 게 잘 나오지는 않고, 가사 같은 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질투도 생기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존나 못할까 막 이런 생각도 아직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은 또 내가 뭔가 존나 짱인 것 같고 막 그런 순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느끼는 건, 제가 슬럼프를 겪고 하면 그거를 내가 막 억지로 이겨내려고 한다기보다, 그런 순간들이 그냥 또 왔네 이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 합니다. 그냥 극복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슬럼프가 왔으니까 이 순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운동은 그런 순간에도 해야죠. 네. 운동은 그래야 되는데, 예술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진짜 오래 한 사람들은 물론 매일 나가서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운동도 하다 보면은 이제 막 5일씩 나가던 걸 3일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음악도 예전에는 매일 했는데 지금 뭐 그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운동이랑 지금 연관한 비유가.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때는 뭐 슬럼프를 겪고 막 그래도 놓을 수 있는 건, 놔버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그래도 예전에 해놨던 것들이 돈으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슬럼프를 겪는다면 그건 진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음악도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당장
다음 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막 이렇게 걱정한다면 이 걱정과 고민이 막 혼자서 막 굴러가면서 막 눈덩이가 돼가지고 저를 더 힘들게 하겠지만, 저는 지금 뭐 했던 음악들에 대한 뭐 보상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가끔 이렇게 힘들어도 나 그냥 또 언젠간 되는 순간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유튜브 댓글은 진짜 잘 안 보지만 제가 너무 이게 잘 안 나오고 슬럼프 오고 막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도 막 있잖아요. 아, 나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너무 창의적으로 음악 하기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좀 족밥 됐나? 그런 순간에는 예전에 제가 냈던 음악들이나 유튜브에 있는 공연 영상 같은 거를 봐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해결이 돼요. 왜냐? 잘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어쨌든 내가 해놓은 것들이지만 그게 나였으니까 과거에 나가 나 막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너 족밥 아니야? 너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자기애가 좀 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술가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런 어떤 슬럼프나 그런 게 왔을 때 조금 탈출하는 거 조금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제 음악이 취향이 아닐 수 있고, 여러 사람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허필 랩 존나 구리고 나는 내 취향 아니라서 못 듣겠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 저 기분 안 좋죠. 사람이니까. 근데 누군가는 막 그런 말들도 막 하잖아요. 이 새끼는 랩 진짜 개 못하고 근데 존나 과대평가돼 있고 운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라는 말에는 제가 콧방 끼고 동의를 하지 않고, 그런 말에는 휘둘리지 않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아니까. 그 승희도 그 말 했잖아요. 취향 차이일 수 있지만 뭐 잘 못한다고 까는 거는 NON이 뭐 그런 가사, 디보 노래에서였나? 그런 가사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저에 대한 이제 확실한 제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댓글 같은 거나 게시판 댓글, 음원 사이트 댓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건, 어쨌든 뭐 듣기 싫은 말 당연히 있겠죠.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기분 안 좋으니까, 여튼 사람이 하루에 어떤 기분에 그거를 영향을 끼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나는 내가 잘하는 거 아니까. 그럼 또 누군가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해서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미안하지만 저를 발전시키는 거는 그런 말들이 저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그런 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런 타입의 사람은 그런 말들 찾아다니면서 보면서 열받고 빡치고 했을 때 자기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 그리고 발전이라는 거에 너무 제가 목매거나 그런 말들에 너무 이렇게 아이유 님도 어떤 공연장에서나 인터뷰 아니면 뭐 팬미팅에서 인터뷰였나, 자기는 포켓몬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진화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매번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티스트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도 뭐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그거에 이렇게 저는 어쨌든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제 음악을 좋아했던 그런 포인트 때는 분명히 제가 너무 이걸 하면서 행복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던, 내가 내 음악
들으면서 좋았을 때 사람들도 좋아했어요. 그게 드러나겠죠, 음악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충고보다는 상처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무슨 제가 랩의 신도 아니고 제 뭐 제이지 나스도 아닌데 제 랩의 부족한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나한테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벌써 제가 20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런 부분 좀 내가 바꾸고 싶고 나는 왜 이런 거 남들처럼 못하지? 누군가는 말하는 막 내가 갖고 있는 쿠세 때문에 누군가는 안 근데 그런 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를 고치려고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고 저는 예술을 하는 이유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좋아했다면 그거를 키우고 싶어요. 그게 제가 어떤 또 누군가는 말하는 쿠센을 안 버리는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죠. 영원히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상업성에 맞출 줄 아는 것도 그레이드라고 대중의 입맛에 맞춰줄 줄 아는 것도 내 가치평가의 여러 평가 파트 중 하나. 맞아, 이거 평가 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만 이게 절대적 기준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대중의 입맛이라는 걸 애초에 100% 타겟을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어떤 포인트로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할 때 내가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하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생기게 하는 거 뭐냐? 결국 실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거라고. 내가 아직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건 내가 누군가의 말처럼 이 새끼 랩 존나 못해, 음악성 존나 없고 그게 맞다면 내가 이걸로 벌어먹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잘 휘둘리지 않는. 드라마 즐겨보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시리즈로 된 거는 진짜 잘 못 보는 타입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이제 넷플릭스로 보는 몇 개들 드라마 보고 나서 인생 드라마 같은 게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래서 드라마를 보는구나 이런 것도 좀 생겼고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 음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창작고죠. 이런 거를 막 해내고 싶은데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 그게 잘 안 나오면 그런 게. 근데 그게 이제 창작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힘든 부분은 다 그거죠.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다 힘든 거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 야인시대 당연히 봤죠. 결혼하고 제일 많이 바뀐 거 뭐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습니다. 좋은 점 몇 개만 얘기하자면 일단 그런 어떤 개인 위생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나 레벨이 진짜 너무 확 달라졌고 청결도 이런 거 그게 건강이랑 직결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게 됐고 그거 너무 진짜 좋은 점. 그리고 결혼하고 강아지를 어쨌든 만나게 됐으니까
강아지들 키운다는 게 인생의 너무 즐거움이라는 거 알게 됐고, 맞죠. 그리고 안정감, 뭐 이런 것들. 인생 드라마? 그러니까 뭐 사실 인생 드라마라고 했지만, 어떤 인생 영화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과 조금 다르긴 해. 인생 드라마라는 말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좋게 봤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있고, 그리고, 슬기로운 깜빵생활 너무 잘 봤고, 동백꽃 필 무렵 진짜 재밌었네. 창작의 고통은 다 짜여진 치약에서 어떻게든 치약 한 방울 짜보려고 하는 기분이라 그 기분이 괜히 요즘 좋아집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슬럼프 오면은 창 잡고 느끼면은 놔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냥 안 해요, 안 해. 억지로 쥐어 짜는 거는 이제 안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런 적도 있었죠, 분명히. 지금은 안 하고 언젠가 다시 치약이 새 치약으로 바뀌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이 있어야 남들도 공감시킬 수 있고 나도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음악 처음 시작할 때 네가 뭐 나는 이거 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거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된다면 너 뭔가 지금 되게 잘못된 거다. 점검해봐라. 무조건 이거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태여야 된다. 처음에 음악 하는 사람들. 왜 내가 그 얘기 왜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속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 내가 이거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그걸 내가 너무 처음부터 느낀다? 그 사람은 재능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당연히 열정도 있어야겠지만 매번 강조하지만 예술은 재능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재능이 있으면 재밌어요. 근데 노력으로 얻어지는 어떤 재능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운동을 처음부터 했는데 내가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근육이 발달을 안 했으니까. 근데도 일단 하는 어떤 기간은 있어야 돼. 근데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이거가 나한테 맞으면 재밌어요. 이렇게 좀 해보니까 좀 되네? 이거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운동도. 랩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는 내가 뭐 재능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그냥 하면 재밌으니까. 하다 보면은 알아요, 내가. 느는구나. 내가 늘었네, 지금. 잘 나오네, 예전보다.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행복감도 재능일까요? 네, 당연하죠. 숨어있던,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재능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일개 대학 휴학생인지라 전업으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3년째 여전히 가사 쓰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 되게 너무 좋은 거죠. 네. 뭘 했을 때 내가 뭘 했을 때 이게 제일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재미있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랩이 아닐지언정 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이 일치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괴리나 뭐 그런 짜증은 나겠지만 그거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짜증이라기보다 인간이라면 뭘 해도 겪을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부분, 그런 부분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또한 재능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재능이 있다고 모두가 탑이 되진 않으니까. 다 물론이죠. 두 가지가 당연히 겹쳐져야죠. 노력 플러스 재능이에요, 무조건.
재밌는 일에는 번아웃이 없을까요? 아니, 물론 번아웃이 있죠. 일은 번아웃이 있습니다. 재미있건 없건 번아웃이 있고 슬럼프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가진 열정과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게 있는데 번아웃이 당연히 있죠. 영원하지 않아요. 재능호 노력에서 더 큰 재미가 오고 실력이 되면 내 생활을 유지할 만한 경제력도 올 수 있는데 스스로 인정하고 밀어주지 않으면 그걸 못 기다리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사람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다르고 그 환경을 어떻게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느냐 이런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막 랩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이걸 하면서 막 이게 직업이 되고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막 누군가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제 너가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실패하거나 도중에 포기한다면 너는 그거에 완벽하게 열정을 쏟아부은 게 아니다. 그리고 너가 그거에 대한 뭐 탤런트가 없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막 무안을 줄 때도 있었고 하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각자 인생에서 어떤 그 사람이 삶을 살고 있을지 어떤 24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를 제가 감히 모르기에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듯이 그래서 제가 점이라는 앨범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재단할 수 없다.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뭔가를 하고 이럴 때 마음처럼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에는 하다 안 돼서 그걸 그만해야 될 때 뭐 저는 아직까지 그런 순간을 이렇게 체험하지 못해서 감히 뭐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만 그게 이제 그런 순간이 되면은 막 그 사람 또 얼마나 힘들고 자기가 그동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도 막 들 수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여튼 이 모든 게 진짜 점이라는 앨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얘기들이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셨다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웃긴 게 점 앨범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걸 만들고 나서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제 인생에서 뭔가 하나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내가 나중에 비슷한 어떤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슬럼프가 닥치고 그렇다면 내가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것도 되게 오만한 생각이었죠. 또 다른 테스트가 삶에서 막 일어나고 막 이슈가 일어나고 그냥 그런 것들 또 겪으면 또 거기서 힘들었다가 또 해답 얻어내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이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스타 라이브 하다 보면 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리마인드 되는 좀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 아무튼 1시간이나 남았네. 지금 들어주시는 44분 43분을 받겠는데
별별 이야기 다 해봅시다. 예. 그리고 조금 막 이런 얘기할 때마다 조금 여러분들도 당연히 경계를 하셔야 되고 하는 게,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이지 절대 이게 어떤 정답이나 이런 건 절대 될 수 없는, 예. 각자가 이렇게, 예, 삶을 좀 잘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20대에) 두고 온 것 중에 아쉬운 거, 아니요, 저는 없어요. 20대에 두고 온 거는 그 나이에 맞는 젊음 정도일 뿐이지, 저는 제가 10대 때부터 20대까지 그리고 30대에 걸쳐서 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다 가져왔어요. 가족, 친구, 음악, 내가 좋아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0대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잘 가져왔어요. 두고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떤 저의 가장 스웩 아닐지. 점을 왜 정규가 아니고 EP로 정하신 이유가 있냐. 그냥 6곡이면 저는 당시에는 정규의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EP로 한 거고요. 그냥 그거는 이름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뭐 그게 EP라 그래서 그 앨범의 가치가 예, 줄어든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대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가장 미련이 남는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그때 잘 하면서 잘 살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독립해서 자급자족하는 상황에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벌인 일에 책임만 진다면 후회 없도록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맞다고, 예, 동의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월세 등등 내며 식비 내고 그러면 할 수 있겠냐는데, 그걸 하는 대신에 결혼이든 집이든 차든 사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더 원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어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아니요, 누가 어려서 그렇게 말한다 이러는 거는 너무 이렇게 좀, 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어리니까 더 어린 생각을 한다, 나이 많으니까 더 지혜롭다, 이거는 예,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어느 순간에는 랩 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거에만 모든 거를 투자하는, 예,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었으니 그거 하는 게 제일 행복했죠. 그때 결혼을 생각하거나 내가 맛있는 거를 먹고 이러는 게 내 즐거움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게 내 어떤 즐거움이 되는 순간들이 나는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난 했어요. 예. 말이 좀 이상한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좀 눈치도 보이더라, 혹은 내가 그런 눈치에 좀 눈치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인생이 좀, 예, 하게 만들 거예요. 예. 최근 들어 눈빛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때문일까요? 요즘 외모에 물이 오른 것 같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외모에 물이 오르거나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팁 같은 거. 전 정신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완전 진짜 애새끼라는 생각을 하고, 흔히 말하는 30대 남자들은 뭐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뿐만 아니고 이 나이대 여성은 어때야 된다, 이 나이대 남성 어때야 된다, 학생 어때야 된다, 30대 40대 어때야 된다, 그런 것들 진짜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대출, 막 차, 집, 의뢰 대한민국의 30대 남성이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직도 하고 이렇게 대출도 받고 결혼도 해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능숙하게 처리하고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몰라요. 뭘 잘 몰라. 애새끼예요 진짜. 일찍 어떤 사회생활 시작한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아직도 진짜 어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성숙이랑은 저는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거는 딱 하나예요. 저는 제가 뭘 했을 때 좋아하는지를 진짜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이기는 해요. 뭘 하면 싫어하는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니까 그거를 말로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시간 후에 있을 챔피언스 리그 관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막 은퇴 이후에 내가 그리고 아니면 뭐 분신 향후 계획 어떻게 되세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그것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겠죠. 오늘 재밌게 살면은 그게 다 모여갖고 미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고. 몰라요. 그러니까 저 은퇴 이후 그걸 뭐 모르죠. 입에도 못 담을 정도로 저한테 했던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하고 호피님한테 라이브로 털어놓은 뒤로 바로 그만두고 정말 좋아하는 일 바리스타 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영광입니다. 네. 뿌듯해. 제가 사실 이런 거는 제가 한 말이 결정적이었다기보다는 자기 이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본인의 용기에 더 칭찬을 좀 보내주세요. 감히 뭐 제가 이렇게 대신 뭐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용기를 낸 거고 마음속에 이미 그 답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밀어준 정도인 거죠. 결국 모든 건 본인이 한 거예요. 한국 고유의 나이대 표본은 누군가에게 들이대는 순간 잘못된 표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딱 맞는 인생의 표본은 신조차도 모를 텐데 말이죠. 네. 근데 물론 누구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흔히 말하는 평균 그 값을 사는 그런 게 자기한테 좋은 사람인 사람도 있잖아요. 튀고 싶지 않고 좀 그런 거에서 안정감 느끼고 싶어 하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사람들은 그 본인이 자기가 그런 거를 그렇게 살았을 때 행복함을 아니까는 사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그게 맞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현재 충실하는 모습이 멋있으세요. 전 직장인으로서 선배들의 나이를 보니까 현재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막막함이 커져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의 뭐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미래 막연한, 항상 그렇잖아요. 막연한 게 무섭잖아요. 우주의 끝을 모르니까 우리가 우주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근데 이제 다시 뭐 등장하는 저의 가장 큰 좌우명 하나. 싫어하는 걸 싫어할 시간에 좋아하는 걸 좋아하라고.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당연히 그 느끼는 거지만 거기에 너무 함몰돼서 그거에 빠져서 어떻게 하고 있을 바에 오늘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내가 즐겁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네. 그거 먹으러 이동하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가 저한테 더 좀 중요한 게 아닌가. 형님 주변에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지 흘려 들을지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뭐 이렇게 정해놓고 처음부터 누군가 말을 할 때 그거를 정해놓고 내가 그 말을 듣는다면 그것도 너무 피곤한 삶이 아닐까 싶네요. 그냥 듣다 보면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논현동에 있는 그 EDR 랩 말씀하시는 거면 저는 그 커피숍 24시간이었을 때 EDR 랩도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궁금하네. 안 간지 진짜 오래. 실패를 받아들이는 팁? 모르겠네요. 내가 모르는 실패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물론 나도 사람이니까 어떤 거는 다 뭔가를 성공하지 않았겠지만 실패 안 했, 실패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딱히 떠오르는 실패가 없어요. 공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공부 뭐 다 그만두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제 상황에서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건데 취미고 좋아하는 거고 즐길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공부하고 있고 이런 일상이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근데 그랬잖아요. 아까 생존이 우선이고 그 시기,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되는 그 지금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해야죠. 취미고 좋아하는 거고 뭐 즐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줘. 맞습니다. 너무 이제 단정적이니까. 정정하자면. 저 역시 무조건 해야 되는, 이거를 내가 뭐 랩 같은 거 아니면 뭐 분신 준비 같은 거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분신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항상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때가 더 많아요. 분신은 저한테 스트레스예요. 분신하면서 딱 즐거운 순간 딱 2개 있거든요. 예매 날, 지금까지는 운 좋게 예매가 다 잘 됐으니까 그 예매 날 예매 현황 보는 거, 그리고 분신 다 끝나고 뒤풀이에서 소주 한잔 마실 때, 그때는 즐겁고, 분신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분신 공연하는 그런 순간들 즐겁지 않습니다. 다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제 분신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됐잖아요. 한국 힙합에서 되게 중요한 공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뭔가가 됐기 때문에 해야죠. 저도 제 상황에서 지금 분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할 때 지치고 힘들죠. 지치고 힘든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도달해야 되는 뭐가 있다면은 그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힘든 부분도 있어야죠. 게으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일로 한번 좆되면 게으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가사에도 썼지만 필요한 만큼만 성실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게 저의 어떤 인생의 모토고, 게으른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저는 게으른 사람이고, 제가 해야 될 딱 그 일에만 성실한, 사실 그것도 뭐 게으르다면 게으른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뭐 그래서 어떤 그런 답은 좀 드리기가.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한번 크게 줬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지. 아직까지는 뭐. 형님은 성공 이전에 시행착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게 나을까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나을까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요?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고 끊임없는 시행착오만이 그 사람의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저 역시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어요. 저라고 지금 뭐 완벽한 어떤 삶의 루틴이나 뭐 어떤 제 아트폼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는 겪어야죠. 사실상 허피님 분신 그만하신다면 쿠키팜 난리 나죠. 뭐 너무 기분 좋은 말이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2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신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뭐 쿠키판이 지금 난리 난 건 아니죠. 뭐 어떤 일부인 거죠.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음악을 하는데 이제 내년에 20살이 돼서 서울로 상경하는데 너무 겁이 난다고.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는. 아니 뭐 조언은 없고요. 겁나는 거 당연한 거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걱정하는 걸 걱정하지 말라. 복권 구매해 본 적 한 2번인가 3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로또 같은 거 그냥 취미로 갑자기 데이터도 사고 싶어가지고 사고 막 그랬던, 막 진짜 복권에 이렇게 막 목숨 걸고 막 그렇게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복권을 사는 사람들 되게 뭐라 그래, 이해는 다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것도 피노다인 노래에서 예전에 로또 관련해서 만든 노래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시면 돼요. 자신감, 자존감 상승시키는 방법,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 예전 음악들을 듣습니다. 좀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면 느껴져요. 잘하는 놈이고.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랩이 너무 힘들어요.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죠. 이유 없는 불면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뭐 본인도 이유를 모르니까 저라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해외 축구판에서 선수들 몸값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기 전에가 제일 무섭고 뛰어내려야만 재미를 느낄 수 있죠. 이 말도 되게 뭐 좋은 어떤 타입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부 예측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 잘 못해가지고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너무 생각하면서 보면 재미없어. 둘 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빅매치이기 때문에 경기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 같고 승부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잘 못 맞춰요. 라면?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좀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딱히 특정 라면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집에서 라면을 먹을 때는 그냥 그 라면을 먹는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라면이 있든지 간에 그냥 내 선풍기 틀어놨습니다. 최신 3시 20분이니까 한 40분 동안은 저도 좀 조용히 음악 듣고 커피 마시면서 쭉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방송을 봐주신 약 40분 좋은 밤 되시고, 축구 이제 보실 분들은 40분 더 잘 인내하셨다가 축구 잘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어떤 때는 인스타 라이브 키면 너무 질문들이 이제 좀 뻔한 질문들 많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지만, 저로서는 많이 드는 질문들, 겹치는 질문들 많을 때 있잖아요. 분신 언제 하는지, 다음 앨범 계획, 이런 거 너무 이렇게 많이들 좀 이렇게 지겨울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라디오스럽게 인스타 라이브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재밌었고, 매번 이 시간에 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정말 진짜 라디오 같은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네. 근데 이것도 이제 일이 되면 또 재미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 이게 확실히 이런 걸 좋아해. 좋았습니다. 좋은 밤들 되시고, 내일도 비 소식 있는데 우산 다들 잘 챙겨 나가세요. 좋은 밤.